아, 진짜 귀찮게 하시네. 뭐예요, 어머님? 지영아, 이번 명절은 하! 어머님도 참 집요하시다.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명절마다 저 부려먹는 재미로 사세요? 무슨 소리야? 난 그저 언제 오나 물어보려던 거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가사 도우미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급 드리면 저보다 훨씬 말도 잘 들을 거려? 솔직히 저 이런 시집살이 하려고 대학 나온 거 아니거든요. 지영아, 무슨 말이 그렇니? 아우, 진짜. 며느리가 뭐 장기계약직이에요. 선물 세트가 부족하세요? 어차피 어머님도 저한테 해주신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빚진 거 있나요? 전화하지 마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사는 김순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혼 5년 차. 처음부터 며느리 지영이는 시댁을 귀찮아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어머님은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세요? 다들 배달시키고 편하게 쉬는데. 라며 한숨 쉬더군요. 장을 보러 가면 시장은 왜 가요? 마트에서 배달시키면 되죠. 김치를 담그면 요즘 누가 김치를 직접 담가요? 좀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머니, 지영이가 원래 저런 성격이에요 라고 하니까요. 지난 설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도 보고 떡국 재료도 사려고 분주하게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놓고 간 스팸 선물 세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가 보낸 3만 원짜리 선물 세트였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번에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요. 답장을 쓰려는데 연달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누가 매년 명절을 지키나요? 어머님도 제발 편하게 쉬세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한숨 쉬던 지영이가 드디어 폭발했나 봅니다. 시댁 오는 게 그렇게 싫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장 보러 가야 하는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추석 때는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못 가요라더니 나중에 보니 제주도 가족여행 사진이 있었고 크리스마스 때는 회사 때문에 바빠요라면서 친정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친정이 더 편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와이프가 지금 좀 예민해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불과 1분도 안 되는 통화.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똑같다는 생각에 너무 허탈했습니다. 시장에 가려다 말고 TV를 켰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였을까요? 하필 뉴스에서는 며느리는 친정과 호캉스, 시어머니는 선물 세트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딱 제 얘기더군요. 장도 안 보고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다가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보는데 며느리가 올린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보게 된 며느리의 SNS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제주도 호캉스. 우리 엄마는 역시 센스쟁이. 친정엄마와 시댁엄마는 클래스가 다름.
시댁에선 항상 전부치고 김치찌개 끓이느라 허리 비는데 우리 엄마는 나 힐링하라고 마사지까지 예약해 주심. 시댁 가면 맨날 아들 자랑. 본인이 고등학교 은사였다는 레파토리. 정말 듣기 싫음. 지영이가 친정어머니와 오션뷰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저런 글을 써놨더군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역시 시댁은 스팸 세트만 던져놓고 잠수 타는 게 최고지. 우리 시어머니는 설날 아침부터 와서 청소기 돌리시던데. 너무 싫어. 친정엄마랑 호캉스라니 부럽다. 나는 내일 시댁 가서 동서들이랑 거실 대청소야. 지영이의 답글도 보였습니다. 나도 올해 처음으로 해낸 거임. 시댁에 스팸 세트 하나 보내고 끝. 이제 해방이야.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지영이의 진짜 마음이 더 적나라하게 보였죠. 그렇게 지영이의 SNS를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제 손은 전화기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며느리 마음도 모르고 혹시 서운하게 했나. 그런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다. 하! 왜 또 전화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다오. 우리 이러지 말자. 시댁이 그렇게 싫었니? 어머님,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설날만 되면 새벽부터 전 부치고 김치찌개 끓이고 아들 자랑은 또 얼마나 하셨어요? 아니 나는 그냥 네가 편하니까 그랬던 건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가사 도우미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급 드리면 더 말도 잘 들을 거려? 어머님도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 차이는 아시죠? 우리 엄마는 절대 내가 손 하나 까딱하게 안 해요. 솔직히 저 이런 시집살이 하려고 대학 나온 거 아니거든요. 지영아, 무슨 말이 그렇니? 아우 진짜. 며느리가 뭐예요? 장기 계약직이에요. 선물 세트가 부족하세요? 어차피 어머님도 저한테 해주신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빚진 거 있나요? 그리고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기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구시대적인가?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노인정 순이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오늘 노래 수업 있는 날이잖아. 왜 안 와? 아차 싶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노인정 노래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언니, 나 오늘은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시장 좀 다녀오느라 좀 늦었네요. 금방 갈게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부은 눈을 가리려 분칠을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서 도저히 감출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나가야 했습니다. 혼자 있다간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순자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어머 순자씨 며느리 제주도 갔다며? 맞아, 우리 며느리도 시댁 안 온다고 하더라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요새 며느리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나 봐. 우리 며느리도 명절날 얼마나 있다 가는 줄 알아? 2시간 있으면 어머님 갈게요 한다니까. 말도 마. 우리 며느리는 아예 안 온대. 시댁 오면 피곤하다나. 박씨 할머니가 커피를 타주며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우리 큰 며느리도 그래. 요새 전화 통화만 해도 어머님, 저 지금 바빠요. 급한 일 아니면 끊을게요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귀찮은 존재인가 싶어.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포기했어. 아들한테 너희끼리 잘 살아라 하고 연락도 끊었어. 우리 아들은 내가 아파서 입원했는데도 안 왔어. 며느리가 말렸대. 순자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세상이 변했나 보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평생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결국 우리 모두 구시대적인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 앞을 지나는데 젊은 며느리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대. 아들 자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서운하다고. 그러니까 나도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야. 시어머니는 맨날 며느리 눈치 본다고 하면서 결국 시키는 건 다 시키시더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하든 세상이 변하든 뭔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구시대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결혼식 사진을 보고 있자니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있나 싶었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다 보니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노인정에 나갔어요. 순자야, 좀 어떠니? 뭐가요? 저 괜찮아요. 오늘 노래 수업하는 거죠? 노래 수업도 하고 장도 보고 평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하더군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며느리랑 잘 해결됐어요? 하고 물어보고 노인정에서도 다들 조심스럽게 눈치만 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밥은 먹었니? 어머님, 지영이가 많이 서운하게 했죠? 아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시어머니라고, 며느리라고. 그렇게 서로 불편해하면서 살 필요 없더라. 나도 이제부터는 내 생활 찾아서 살 거야. 어머니,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나 요즘 노인정 가면 노래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재밌어. 앞으로 명절에도 너희 오지 마.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럴 거니까. 아들이 놀란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거지. 나도 이제 내 삶이 소중한 나이가 됐나 봐. 너희 둘이 알아서 잘 살아라.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구시대적인 시어머니로 살기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내 나이 65세.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다운 삶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영이가 준 상처가 저를 깨우는 계기가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새로운 강사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 강사 박지은입니다. 요새 실버 요가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어머님들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처음엔 다들 주저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면서. 어머님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님들 차례예요.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요가는 허리도 뻐근하고 무릎도 떨리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순자님,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아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침마다 요가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민수나 지영이 생각도 덜 났고요. 어머, 순자 씨 요새 몸매가 달라졌어요. 그러게요. 얼굴빛도 좋아지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도 펴지고 힘없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순자님, 이번에 요가 자격증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자격증이요? 에이, 우리 나이에 무슨.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이 있잖아요. 도전해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강사님 덕분에 요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으시죠? 괜찮아요. 전 이제 시간도 많고
제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열심히 해봐야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그러냐. 반응이 왜? 어머니 첫 손주시잖아요. 축하한다. 건강히 잘 지내라. 어머니, 지영이가 어머님께 직접 연락드리고 싶다는데 며느리가 불편해할 텐데 뭐하러. 나도 이제 그런 거 안 해. 한 번만요. 지영이가 임신하고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시어머니라고, 할머니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다. 너희 가정은 너희끼리 꾸려가.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손주 얼굴도 보여줄까 말까 하는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요가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제 안색을 보고 물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임신했대. 아이고, 기쁜 소식이네. 그래도 첫 손주인데. 가서 며느리 좀 도와주지 그래. 이제는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잖아. 그때 처음으로 제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배는 달이 갈수록 불러왔고 저는 요가 동작을 하나씩 늘려갔죠. 순자님, 이제 기본 동작은 다 익히셨네요. 중급반으로 올라가실래요? 그럼요, 선생님. 전 이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들은 가끔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지영이 입덧이 심해요. 어머니, 오늘 태아 검진했어요. 아들이래요. 답장은 늘 짧게 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초겨울, 저는 드디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요가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수업이 끝나고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기 100일 잔치 하는데 아니다. 난 안 가마. 어머니, 지영이가 이번엔 직접 연락드리고 싶다는데 그럴 필요 없다. 너희 편하게 해. 어머니가 안 오시면 동네에서 말이 많을 텐데 민수야, 엄마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 마누라는 내가 오는 게 더 불편할 거야. 가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온 시어머니보다는 차라리 안 오는 시어머니가 낫지 않겠니? 전화를 끊고 나니 역시나 지영이가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100일 잔치는 당연히 친정에서 하기로 했어요. 시댁은 초대할 생각도 없었는데 신랑이 자꾸 얘기해서 말은 꺼냈죠. 근데 시어머님이 안 온다네요. 역시 본인 맘대로 100일 잔치도 오지 않는 시어머니라니 주변에서 얼마나 험담하겠어요. 근데 전 이제 편해요. 우리 아들은 제가 책임질게요. 시어머니 손길 따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지영이를 마주쳤습니다. 유모차에 제 손주가 있었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손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밤마다 궁금해 잠도 못 잃었는데 티 낼 순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잘 지내니? 손주는 안 보고 싶으세요? 너도 내 며느리 되기 싫었잖니. 내가 왜 네 아들을 보고 싶어 해야 하니? 지영이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발걸음을 돌리는데 유모차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얼굴 한 번 못 보고 그냥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내 삶을 지키는 길이란 걸 알았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이사 간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서울에서 살고 싶대요.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래. 잘 살거라. 그렇게 짧은 인사를 마치고 요가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된 단골 슈퍼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며느리가 서울로 이사 간다며? 네, 그렇다네요. 그래도 손주는 한번 봐야지 어쩌려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날 밤 지영이가 또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드디어 서울 가요. 시어머님 근처는 진짜 숨 막혔거든요. 이제 완전히 새 출발. 우리 아들은 제 아들이니까 제가 키울게요. 시어머님은 평생 손주 얼굴도 모르실 듯. 근데 전 이게 더 좋아요. 시댁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손주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나 하는 걸까요? 그래도 이제는 덤덤해졌습니다. 내 삶도 내 마음도 지킬 줄 알게 됐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노인정에서 요가 수업 중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둘째를 가졌대요. 축하드려요. 근데 선생님은 손주도 못 보고 어떻게 사세요? 문득 핸드폰에 울리는 알림. 지영이의 SNS였습니다. 둘째 소식. 이번엔 딸이래요. 시어머님은 아들만 좋아하시니까 어차피 관심도 없으시겠죠? 첫째도 이제 돌이 지났는데 얼굴 한 번을 보러 오시지도 않고 역시 시어머님은 변한 게 없네요. 창밖을 바라보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잠 못 이루는 밤이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요가로 채웁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 삶도 소중하다는 걸. 오늘도 전 요가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저를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김순자님의 이야기로 마음 아프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SNS 글들을 보며 분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저는 김순자님이 자신의 새 삶을 찾아가는 모습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늘 누군가의 엄마로, 시어머니로만 살아오신 분들. 이제는 당신만의 삶을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손주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월의 지혜가 아닐까요? SNS에 시어머니를 비하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요즘입니다. 시월드, 시댁 스트레스란 말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도 한 사람의 인생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단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김순자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내게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였습니다.